김종철의 Beyond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우리는 네. 언제나 언제쯤이나 되어야 비즈니스와 프렌들리한 세상에서 살아보나. 과연 김종철은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 같아요. 두두두두두 없다. 우리 팔자에 돈은 없다. 그러게요. 비즈니스는 항상 언프렌들리.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댓글에 네. 저희가 필리버스터 하느라고 네. 좀 쉬었잖아요. 한번 일주 쉬었습니다. 네. 쉬었더니 막 네. 댓글에 막 떴어요. 뭐요? 김종철의 비욘프는 왜 안 하냐? 김종철이 보고 싶다. 저 그 댓글 봤어요. 그래요? 예. 근데 김종철을 예. 김종천 왜 안 넣어? 김종천으로 그런 인물 없어요. 네. 저희가 이제 네. 생방송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마이 TV, 아프리카 TV, 유튜브, 유스트림 이렇게 생방송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금. 네. 페이스북에서도 라이브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했는데 음. 페이스북 그 라이브 장비가 네. 강신우 기자 개인 핸드폰이잖아요. 그때 맞아. 여기 세워놓고 근데 여기 맞아요. 세워놓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뭐 개인 용량 이런 거 네네. 한계가 있나 봐요. 이게 좀 시간이, 작은 용량, 네네네네. 시간이 그래서 30분으로 제한되고 뭐 이래서 약간 좀 불안정한 시스템이 있어서 네네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회사에 요구해서 핸드폰을 사달라고 해라. 여러분 10만인 클럽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사기에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네. 시스템 정비에 좀 들어갔고요. 그 생방송 하고 있는데 요새 정치가 막 네. 그 선거 33일 한 달 앞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대구 갈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알죠 아니에요? 정치의 계절이죠. 그야말로 정치의 계절이 왔어요. 뭐 웬만한 행사장에 정치인들 네. 뵙는 건 뭐 쉽고 그쵸. 네. 뭐 알파고 바둑 때도 네. 뭐 정치인들 우르르 그러니까요. 오셔서 보시고 하시던데. 김종인 대표도 가고 안철수 네. 대표도 가고 네. 지금 바둑 볼 때야? 그건 또 세기의 대결이니까. 그러니까 네, 또 아니 그건 또. 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럼요. 글쎄 그분들이 지금 바둑 볼 마음이 그렇죠. 콩밭에 가 있을 텐데, 그럼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자, 여러분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출석 체크 지금 들어갑니다. 바로바로 알려주십시오. 네. 평상시 김종철 부장에게 궁금했던 여러 가지들 알려주시면 제가 소상히 파헤쳐 드릴게요. 네, 너무 뭐 민감한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네, 저 민감한 거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네. 거 적나라한 걸 물어보시죠. 적나라한 거 물어보세요. 네. 자, 오늘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아침에 네. 삼성 현대차 주주총회 열었어요. 네네네. 그렇군요. 다녀왔습니다. 예. 아침에 벌써 거기 다녀오셨어요? 끝나고 오셨어요? 바로 야, 택시 타고 엄청나게 빨리 왔습니다. 택시비 줘요? 아, 낮에 하는 걸 안 주잖아. 그러니까 안 줘. 12시 넘어야 돼 우리. 그러니까요. 네. 자정에만 취재해야 돼. 네네. 자, 몇 군데나 어떻게 열렸어요? 요새 주주총회 시즌인가 봐요. 오늘이 슈퍼데이, 슈퍼주총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뭐 정치권에서도 뭐 요즘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뭐 슈퍼 화요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막 맞아요. 우르르 막 그 네. 열리는 주총도 오늘 54군데 기업들이 일제히 아침 9시에 주총을 한꺼번에 열었습니다. 슈퍼 프라이데이? 그렇죠. 솔직히 이거는 네. 주총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엄밀히 왜 말하면. 한꺼번에 그렇게 다 열어요? 그러니까 뭐야 다른 그 여러 군데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 투자자들은 오지 1년에 말라는 한 거야, 번. 뭐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주총 때 네. 일부 그 질의응답 시간 있었어요. 네. 삼성전자 주총이 과거보다 좀 좋아지긴 했는데 네. 오늘 어떤 주주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삼성전자 계열사가 일제히 한 11군데 다 이 시간에 같은 시간에 다 했거든요. 삼성전자, 뭐 호텔신라, 삼성전기 뭐 다 했으니까 그 어떤 주주께서 아니 이렇게 한 날에 한 시에 우르르 다 해버리면 네. 주주들은 도대체 몸이 뭐 10개냐 20개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앞으로는 그 지금 알파고를 보니까 인공지능 로봇이 네.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11군데에 몸을 나눠서 보내자. 그래서 판단력을 가진 저 로봇들이 막 다 해버리는 거야. 나의 분신들이. 그렇지. 예. 그리고 그
제대로 된 어떤 네. 그 임원 네. 이사를 네.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하게 하고 그냥 다 해버리게. 웬만한 그 개념 없는 그 네. 주주보다는 네. 의결권 없는 네. 그런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네. 주주보다 나을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인공지능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이 올까봐 무서워요. 터미네이터. 과학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세돌 구단을 응원합니다. 인간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 바둑을 잘 못 두지만 네. 옛날에 어렸을 때 좀 관심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선배들한테 젖바둑 비슷하게 있잖아요. 네, 몇 점 네, 깔고 네. 막 배운다고. 예, 예. 그게 정말 네. 웬만큼 안 되는데 네. 그게 보니까 네. 저도 이번에 그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 이 대국을 조금씩 이렇게 기자들도 관심이 그쵸, 있으니까 어쩔 예. 수 없이 보고 경제 쪽에서 보는데 5대0으로 질 것 같아요. 근데 이기고 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도대체 이제 이런 인공지능의 어떤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이 예. 정말 아까 장 부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무서울 정도로 어떻게 그러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또 이게 변화가 될지 그리고 또 네. 경제 쪽에서는 많이 또 지금 AI라고 해가지고 뭐 자동차, 네. 무인 자동차, 네. 무인 주행 예.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지금 뭐 로봇 청소기도 로봇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미 실생활에 로봇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예. 그것이 어떤 수준은 어떤 단계로 또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우리 네. 인간 어떤 기본적인 예. 우리 이제 노동까지도 우리 기사들도 지금 로봇 기사들 나오잖아요. 로봇이 기사를 쓰는 시대가 온답니다. 화성으로 가버릴까? 기사 잘 써, 진짜. 기사 잘 써야 돼요. 지구에서 살기 어렵네. 그러니까요. 지구에서 살기가 너무 피곤해요. 대한민국은커녕 이 지구 피곤해. 나중에 언제 또 장윤선 바짝에 장 부장하고 알파고하고 얘기하시면 나한테 모르잖아. 아니 근데 이제 지각 능력을 갖고 판단력이 있는 네. 그 인공지능 로봇이 지배한다면 이게 이제 그 개발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네. 뭐 나는 침공하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그렇죠. 인공지능 로봇이 막 가가지고 네. 침공을 이렇게 해서 막 전쟁이 나고 터미네이터가 걸어다니고 너무 끔찍하다 이런 생각이 좀 네네. 듭니다. 야, 지금 이런 주주총회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삼성전자 주주총회 8시간 네.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 현장 중계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진짜 어마어마한 주총 그때 소액주주들 저도 소액주주로 참여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때 굉장히 이제 주주의 권리 이런 걸 주장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막 한꺼번에 다 하면 오지 말라는 것과 같은 그렇습니다. 조치인 거잖아요. 네네네. 참 이 주주들을 소액주주 특히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경제에게선 좀 어떤 얘기, 재계에선 좀 어떤 얘기들이 좀 이게 나옵니까? 지금 보통 이제 이 3월달에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 특히 기업들이 이제 우르르 주총을 하는데요. 네. 이게 보통 이제 12월까지 결산을 내는 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3월달 특히 금요일날 또 아침 9시 다 집중돼 있어요. 이번 주 네, 네. 또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이 주총이라는 게 원래 아까 정치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정당에는 그 당원들이 주인이고 그렇죠. 당원 당규 뭐 이런 것들이 네. 다 있잖아요. 주식 회사에 또 뭐 약간의 또 뭐 논쟁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주식 회사의 주인은 기본적으로 네. 주주라는 게 있는 거고 또 거기에 파생된 여러 가지 주주자본주의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하튼 기업의 주인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주주들이 기본적으로 그 주인인 것이고 네. 그런 주인들이 1년에 한 번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회사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주총이에요. 그렇습니다. 주주총회죠.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주총을 해버리면 한날에 한 곳밖에 참석하기도 하려고 할 수밖에 없고 네. 근데 뭐 물론 위임장을 제출해서 뭐 대리인을 참석시켜서 하지만 그건 네. 대리인일 뿐이지 뭐 네. 정말로 제대로 된 어떤 소통이나 그 대표이사의 어떤 CEO들의 어떤 뭐 회사의 비전이나 그 네. 지난 1년간의 성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기업도 주주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주권 얘기하는데 사실 주주들도 맞습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기업의 네.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기업이 그거를 봉쇄해 버리는 거죠.
네. 야 우리 한꺼번에 싹 하니까 원래 뭐고 말렘마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정치 쪽에 그런 민주주의, 이것도 이제 정계 쪽에서는, 경제 쪽에서는 기업 민주주의라는 게 또 나옵니다. 네. 기업 민주주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주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네. 또 그 주주들의 했던 이해, 또 요구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업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네. 그런 이사들을 선임할 때 제대로 된 이사, 제대로 된 어떤 경영진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결권, 권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주총장에 참석하는 그 것부터가 이렇게 원천적으로 이렇게 좀 쉽지 않거나 네. 봉쇄당한다고 하면 진짜 지금 우리나라 항상 그 특히 재벌들, 네. 대기업들 그걸 재벌 자본주의라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총수 자본주의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여하튼 그런 총수 일가들의 어떤 일방적인 어떤 경영, 뭐 독단, 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견제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좀 들어보면 참 이게 의결권을 갖고 있어도 네. 행사도 못하는 그렇죠.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건데 작년에 주총은 좀 어땠어요? 작년에도 올해와 큰 차이는 없었고요. 작년에도 거의 똑같은, 네. 작년에 똑같이 3월 첫째 주, 둘째 주 금요일 거의 대부분 맞춰가지고 대부분 네. 기업들이 다 그냥 합심해서 여나? 밀어내. 그게 그래서 이제 뭐 담합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도 오늘 삼성전자 주총도 그랬습니다만 삼성전자 네. 오늘 주총은 약간 작년보다는 좀 더 그 좌석 배치도 네. 작년에 이렇게 단상이 있으면 거기 뭐 대표이사나 이쪽 CEO급들이 네네.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앉고요. 이렇게 네. 저희처럼 이렇게 앉고요. 옆에 이제 저 앞에 그 주주들이 이렇게 쭉 앉았는데 네. 오늘은 일자로 이렇게 1대1로 길게 놓고 네. 주주들 의자를 네. 앞으로 좀 뺐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가깝게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하긴 하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아침 일찍 보통 그 회사에서 동원한 듯한 그렇죠. 사람들 네. 총액군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 마찬가지. 거의 그러니까 그 회사의 네. 직원들 막 지방에서 새벽 차 타고 올라옵니다. 네, 전날에. 네, 그래서 네. 전날 인근 호텔이나 모텔에서 자고 있다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나와서 쭉 들어갑니다. 자리 꽉 차고. 그러면 나 뒤늦게 막 오늘 제가 예비군 훈련이야? 예비군 훈련? 그렇죠. 제가 이렇게 오늘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건 네. 삼성전자 게 아니고 어떤 소액주주분이 오늘 현대차도 주총을 했어요. 네네.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도 했는데 네. 이 참석장입니다. 이게 그게 현대차 뭐예요? 주주총회 이게 참석장이고 이거 한 장 딱 들고 가요. 네, 네. 여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해가지고 네. 이거를 주총하기 예비군 훈련 통지서랑 비슷하게 생겼다. 한 장짜리 이렇게 딱 보냅니다. 네, 네. 주총하기 한 일주일 전 해가지고. 아니, 네. 이렇게 해서 이거 들고 와라. 그리고 여기 안건들 몇 개 쭉 써 있고요. 네. 거기서 이제 뭐 찬반 의견 뭐 투표를 하는데 네. 정말 너무 좀 형식적이네요. 네, 형식적이고 표피적이고. 네. 아니 1년 동안 그 회사가 실적이 얼마나 됐는지 회사 경영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든 문제를 주주들이 함께 결정하는 건데 세상에 저렇게 딱 간단하게 한 장짜리. 예, 네. 요약본이야? 안건만 올라가 있습니다. 안건만 있고 설명도 없고. 네, 설명도 없고. 야, 이건 네.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유상권 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기업 주주총회 기업 개별 창업일에 해야 된다. 이거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러네요. 예. 창립 기념식에 주총 열어라. 그럼 그 기업을 살아가는 주주들이 참여하는 거니까 제가 의견 하나 덧붙일게요. 이때 떡을 해서 돌려. 주변에 나눠 먹게. 하여튼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어야 사실은 좀 주총다운 주총이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형식적으로 뭐 올레 모고 말렘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 곤란한데 미국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외국은 주총을 이렇게 한꺼번에 해요, 우리처럼? 한날에? 없죠. 약속이나 한 듯이? 거의 그런 데 없고 네. 이게 보니까 뭐 우리 장전 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기자들 항상 이 주총 때 비교되는 게 네. 미국에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워런 버핏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렇죠. 투자의 규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물론 워런 버핏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양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투자의 규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자본의 어떤 투자 뭐 투기적 성격 여러 가지 그런 비판도 있는데 그런 건 논외로 하더라도 네. 순수하게 주총만 얘기하더라도 네. 이 특히 워런 버핏의 주총은 되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한 4월 말에서 5월 초에 보통 매년 하는데요. 네.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주총을 합니다. 여기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회사 네, 이장인데 네.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이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 작년에는 50주년 행사를 했어요. 네. 근데 이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이 되게 그 세계적인 어떤 언론에 관심을 끕니다. 국내 언론들도 되게 많이 다뤘고요. 네. 저도 직접 한번 가보고 싶은 주총 중에 하나인데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 한번 가세요. 갔다 오셔서 생중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인터넷으로도 이제 중계를 한대요. 어. 이제 라이브로 중계를 하게 되면 네. 더 직접 봐도 될 것 같은데. 요새 라이브 안 하는 데가 없어. 맞아. 그 네브래스카주의 오마하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이제 주총을 하는데요. 네. 여기 보통 주총을 2박 3일에 걸쳐서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왠지 제대로 민주주의 하는 것 그렇죠. 같다. 전 2박 세계에서 3일을. 전 세계에서 주주들이 한 3-4만 명이 모인답니다. 이야. 한 4만 명. 그리고 이 그 워런 버핏이 주주들한테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한 장짜리 이렇게 통지서 딱 보내는 게 아니라 A4 용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뭐야? 참 종이도 조그맣게 해서 만들었다 진짜.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내냐면 네. 그 외신들 이렇게 저 보니까 어떤 분이 올려놨더라고. 워런 버핏에서 받은 그 보면 그 당신이 주주니까 여기 와서 네. 가족들도 같이 와라. 그래서 가족들 참여까지 막 어. 편지에 넣어가지고 네. 편지를 하나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성의 있네요. 그렇죠. 참석해서 직접 이 당신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경영 상황 그리고 여기 와서 충분한 어떤 이야기를 토론을 하고 그리고 당신 가족들과 이 즐겨라 이 주총을 그렇게 하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언론들이 뭐라고 붙이냐면 자본주의, 네. 우드스탁 자본주의, 뭐 우드스탁이 이제 락 페스티벌 네, 그게 네, 되게 네.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총을 자본주의의 우드스탁이다. 뭐 하여튼 그렇게 불릴 정도로 되게 재밌고 네. 또 되게 또 뭐 여기서 막 그 버핏이 막 노래도 부른답니다. 저 몇 년 전에는 뭐 마이웨이도 부르고 네. 2014년인가요? 13년인가요? 네. 그때 뭐 싸이가 강남스타일 전 세계로 네, 인기 끌 때 네. 직접 거기 주주들하고 싸이가? 아니 싸이는 안 오고 워런 버핏이 워런 버핏이 싸이 춤을? 싸이 춤도 오. 추고 그게 지금 동영상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네. 그만큼 주주들과 되게 그 친숙하게 소통하고 그리고 또 토론할 때는 또 몇 시간씩 질응답을 깊숙이 같이 하고 필리버스터?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럴 수 있죠. 네. 어떤 기업에 정말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업의 민주주의의 어떤 또 하나의 조그만 그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기업 내지는 그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당신들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1년 네. 동안 이런 데 투자해서 이런 이익을 얻었고 또 이렇게 해보니까 이건 또 안 좋고 이래서 여러분들 내년에는 우리가 또 이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냐? 그럼 여러분 그래서 또 그 안에서 주주들이 그건 어땠냐 이렇게 서로 하고 거기서 결정하고 네. 그래서 또 같이 거기서 또 토론하고 또 즐기고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정말 주주들에 대한 오늘 뭐 삼성전자가 주주 친화적인 어떤 주총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렇게 바꿨다. 그렇게 의자배요. 의자배. 아우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네. 의자 바꾸느라고. 이거에 비하면 네. 정말 좀 약간 낯이 좀 뜨거운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 참 부러운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큰 나라고 강대국 정치, 뭐 군사 안보 참 얄미울 때도 있고 그럼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자국 이기주의냐, 응? 이렇게 뭐 비판할 때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미국 패권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또 자기 내부를 보면 네. 어찌됐든 샌더스 같은 그럼요. 힘도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주 강도 높은 민주주의를 하잖아요. 그럼요. 어찌됐든 네, 물론 네. 이제 양극화 굉장히 심각하고 그렇죠. 뭐 문제 많죠. 미국도 문제 네. 많지만 어떤 특정한 면에서는 정말 민주주의를 극대화해서 실현하고 있는 차원에서는 되게 부러운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맞아요. 드는데 네. 물론 우리 기업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업 경영 실적 보고서 해가지고 많은 자료를 보낸들 사람들이 그거 보겠냐? 보지도 않을 건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비판하냐? 네. 저 간단한 거를 더 좋아한다 사람들이 네, 요약, 카드 뉴스 그런 거 좋아한다 이렇게 네. 비판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주주를 대하는 태도. 그렇죠. 성의 있는 태도 네. 이거겠죠. 네. 그래서 무슨 페스티벌을 하라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네. 최소한 기업의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 소통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불통의 시대에.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건 좀 우리 기업들이 반성해야 될 점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지만 물론 뭐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그 이사는 아니니까 네. 그 이사의 그 오늘 주총에 나올 의무는 없습니다만 다른 어떤 그 대기업들 예를 들어서 오늘 현대차처럼
정의선 부회장이 오늘 이사 뭐 재선임을 됐지만 정의선 부회장이든 네. 뭐 오너가 그 이사 재선임 되면 직접 나와서 직접 주주들과 얘기하고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또 주주들과 소통하는 그 아까 말씀하신 태도, 네. 철학이 문제죠.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걸 하나의 어떤 뭐 통과 의뢰, 네. 뭐 좀 약간 뭐 빨리빨리 그냥 30분 만에 빨리 해치우고, 귀찮아. 그리고 그냥 빨리 거수해서 네. 통과시키고, 네. 그것이 마치 뭐 이 주총을 뭐 그냥 왜 이걸 어쩔 수 없이 뭐 하나니까 하는 형식적으로 하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그런 식의. 식의 방식이었던 인식은 네. 이제 그러니까 또 금방 드러나죠. 아니 앞서 이제 워런 버핏 얘기해 주셨는데요. 나와서 뭐 마이웨이도 부르고 네. 말춤도 추고 네. 싸이춤도 추고 뭐 이랬다는데 네. 우리 기업 총수들은 아이고. 네? 바랄 걸 바래. 그러니까 감히 어디다 대고 감히. 어디 회장님? 예? 어디 회장님? 아니 잠깐만. 삼성 그 아버지 괜찮아요? 이건희 어. 회장. 나는 그 집 아버지가 늘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병안이 그렇더라도 괜찮으신지. 최근에 예. 그 삼성 임원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네. 물어봤어요. 지금 이제 5월 달이면 이제 네. 2년째 접어듭니다. 2년이에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집 아버지가 누워 계신 지가 오래됐어. 그래서 네. 요즘에 좀 더 또 이재용으로 쏠려가지고 네. 또 그분 또 서운해하실까봐 또 그러니까. 왜 나는 또 내 얘기 안 나와 또 서운해하실까봐 네. 언뜻 물어봤더니 그 임원도 잠깐 또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네. 그러더니 네. 최근에 갖고 있는 정보는 네. 작년 말에 여전히 잘 계신다 병상에. 병상에. 작년에 우리가 그룹에서 릴리즈한 이건희 회장의 그 병상에 아직 변화가 없다. 그렇군요. 여전히. 예, 그래서 뭐 그 병상 안에서 네. 그 병실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의자에 네. 앉아서 휠체어 앉아서 뭐 뭐 약간의 하세요? 뭐 산책은 뭐 하긴 뭐 하잖아요. 네. 병실에서 돌아다니시니까. 병실 안에서. 병실 안에서 약간의 뭐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을 알아보시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대신 눈을 마주친대요. 눈은 마주치는 네. 정도. 예, 그렇지만 뭐 아직 그분이 의사소통이 활발하거나 의사소통을 뭐 할 수 있는 수준은 아직 여전히 아니고요. 아니다. 다만 그 내부 기관 네.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서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글쎄요, 하여튼 뭐, 하여튼 좀 더 이제 아마 공식적으로 5월 전에 또 아무래도 또 언론들 또 2년째 접어들면 또 네. 이건희 회장의 또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또 아마 릴리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게 얼른 쾌차하셔야 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네. 예. 자, 그 참 대기업 총수들 주주총회에 나와가지고 설명하고 이런 거는 참 한국 분위기에서 기대하기도 어렵다 뭐 이런 그렇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뭐 글로벌 스탠다드잖아 우리도. 네, 네, 네. 예? 그리고 OECD 비교하잖아요. 네. OECD 경제 대국이잖아요. 네. 다른 나라 기업들은 전부 그렇게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네, 네. 대개의 선진국의 기업들은 이제 주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뭐 기업의 나름대로, 대표가 네. 나가서 설명도 하고 뭐 이러는데 우리는 왜 안 해요? 왜 안 돼요? 그게 그 전문가분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전문가분들한테도 여쭤봤어요. 이게 네.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이제 태도 철학 이건 기본적인 문제 같고 네. 약간 이제 제도적으로도 약간 그런 뭐 보완할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법이라고 있는데 각 기업들 상장 회사들이 이제 그 적용받는 그 사업 네.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게 이제 금융당국 쪽에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매년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 그 결산 보고 사업 보고서를 이제 내는데 네. 그 회계년도 끝나는 12월달에 끝나는 이게 보통 12월 때 끝나죠. 그래서 90일 이내에 사업 네. 보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되는데 네. 그 사업 보고서를 주총에서 승인받고 사업 보고서를 당국에 내야 된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90일이면 보통 3월 말까지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총을 보통 3월 말 전에 다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월 뭐 보통 뭐 그래서 이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에 집중적으로 다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 정리해가지고 이제 금융당국에 낸다는 건데. 뭐 일각 뭐 그런 어떤 그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규정이 있다고 해서 네. 할 수도 있고 3월달에 어쩔 수 없이 뭐 주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네. 그건 또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말로 90일 동안의 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굳이 3월달에 주총을 하는 의미는 없죠. 물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언제 어떤 날에 주총을 잡아서 네. 하루 정도 하고 또 그다음에 사업 보고서 제출하도 되는데.
정말로 이게 법이 문제라고 하면 네. 미국이나 이런 데는 주총 승인 안 받고 사업 보고서를 먼저 제출한답니다. 그리고 그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에 네네. 그 사업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주주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우리 이렇게 사업 보고를 냈다. 네네. 여러분들 생각 어떠냐. 주주들과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또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아니 뭐 사업 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주주들하고 먼저 사전에 논의를 해야지 논의도 안 하고 어떻게 그래. 제출하고 또 맞아요. 나중에 논의하냐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우리나라 사전에 주총을 거쳐서 사업 보고서를 결정하고 그걸 이제 당국에 내는 건데 이제 그거는 좀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네.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아하. 사업 보고서의 주총에 승인 받지 않고 사업 보고서를 먼저 내더라도 그 내용이 사전에 이미 네. 주주들과 다 공유가 되고 소통이 된 다음에 낸다는 거죠. 주총의 그 승인 그 절차는 네. 하나의 형식적 정말로 그걸 최종적으로 그 나중에 차후 인준하는 네.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게 투명하지 않고 주총장 아니면 볼 수 없는 이런 과정에서는 네. 사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장치를 한 건데 이제 그건 이제 일단 뭐 그 약간의 뭐 이렇게 장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정말로 이게 이 법 때문에 주총을 무조건 3월 달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일정 부분 이거는 뭐 지금 그 일부 법률 개정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네네. 대목이네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제도 개선이 만약 이루어진다 한들 지금 현재처럼 삼성전자 오늘 뭐 포함해지고 뭐 삼성그룹 일제히 뭐 12개 계열사가 같은 날 한날 한시에 쭉 하고 이것이 없어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어차피 그러니까, 다 똑같이 예.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제가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감으로 보면 네. 이게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되면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아마 밤잠 안 자고 기업들이 네. 들러붙어서 정치권을 그렇죠. 압박하고 로비하고 맞아요. 난리를 네. 칠 거예요. 근데 네네. 이게 이제 기업 이익에 특별하게 도움이 안 돼. 그리고 그렇죠. 주주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제도 개선 안 하지. 그럼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네. 어? 이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던 거죠. 근데 이게 그때마다 그냥 이 주총 시즌 때 이런 얘기 문제 제기만 나왔고 네, 다시 매년 또- 그냥 되풀이 요때 되면 나오는 뉴스. 네, 그냥 넘어가고. 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우리 사회에 정말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주주민주주의를 좀 해야겠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것부터 정치권이 손대서 이런 거 바꾸는 거 그냥 그럼요.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요. 뭐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이런 거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업무에서 뒤로 그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그래서 있다. 아까 장 부장께서 그런 말씀 주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핑계라는 게 그 전문가분들도 그 법 그거 살짝 고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미 그렇게 법을 해서도 미국에서 이미 그 작동하고 있고 네. 굳이 뭐 우리나라가 이걸 또 다시 뭐 우리나라 보통 일본이 우리나라랑 비슷해서 네. 우리나라가 옛날 상법을 일본 걸 그대로 다 그래요. 가져와다 썼잖아요. 네. 일본 기업들도 우리랑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주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결권을 행사할 때 정말 주주들 그리고 또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작년에 그 합병 때도 국민연금 그 의결권 행사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일부 뭐 그 전문가 뭐 김상규 교수 포함해가지고 진보 중에 아니라 보수 중에 있는 경제학자들도 국민연금 좀 문제 있다고 할 정도로 했는데 여하튼 그 기업 우리나라 그 기업의 투자자들 그리고 의결권을 가진 그 뭐 소액 주주뿐만 아니라 네. 기관 투자자들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엮여져 있어 서로 이해관계 엮여져 있어가지고 네. 정말로 주총장이 와서 그 기업 경영진 그 기업의 성과 기업의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견제나 제대로 된 어떤 그 내용들을 거기에 맞는 의결을 하지 않고 거기에 그냥 회사에 만들고 그냥 거수기 노릇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요. 문제를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참 지금 저는 정치부 기자고 우리 김종철 부장은 경제부 기자인데 기업이나 국가나 네.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결권, 투표권. 네, 맞아요. 우리 국민들이 참여해서 정치를 바꿔 맨날 욕하거든요. 신문 보면 이 자식들 말이야. 우리 아버지 맨날 신문 보면서 네. 맨날 이제 썩었다. 한국 정치 썩었다. 이렇게 욕하고 비난은 많이 해요. 그런데 비 오면 귀찮아. 투표하기 귀찮아. 아유, 야 걸어가야 돼? 아씨 안 가.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도 그냥 그 정치가 부당하게 운영되고 문제가 있다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귀찮아서 또 시간에 쫓겨서 먹고 살기 바빠서 투표하지 않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의결권도 똑같은 문제가 맞아요. 있네요. 맞아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뭔가 바꾸려면 우리가 참여를 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맞아요. 참여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안 바뀌는 거야. 세상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네네. 아, 투표해야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근데 이번에 주총도 보면 그 새로 이사회에 선임되는 이사 네네. 그리고 뭐 사회이사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적격자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에 네? 꼭 그 총선 입후보자들이 그래, 부적격자가 많은 것처럼 똑같아. 야, 우리나라 정치나 경제나 똑같아. 개판이야.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아, 진짜 뭐야 이게? 정말 황당하게 네, 대표적인 게 이제 효성그룹 제가 작년에 효성그룹.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 그 아들 조씨 궁금한데 일가들. 그 조씨 일가 어. 그래 아버지하고 아들 듣고 싸우는 집안이야. 아, 그렇죠, 에? 그렇죠. 이번 주총에 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총 안 해요. 효성은 다음 주 금요일 날 합니다. 이 집은 3월 다음 주 18일. 금요일이에요? 네,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우르르 하는데요. 네. 이 효성 그룹 주효성 해서 네. 이쪽 그 상장 계열사들을 내놓은 그 주총 안건을 보면 네. 그 조성래 회장, 그 아버지 조성래 회장, 그다음에 네. 큰아들 조현준 사장, 네. 또 셋째인 조현상 부사장, 뭐 이런 분들, 네. 그 조씨 일가 분들이 또 우르르 또 이제 이사에 재선임 내지는 이제 선임 그 안건으로 다 올라왔어요. 이 양반들 지금 다 조사받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 작년에 저희도 얘기를 했지만 그 재판 네. 지금 재판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1심 재판 판결 났습니다. 1월달에. 어떻게 났어요? 그때 이제 그 조씨 조성래 회장 포함해가지고 네. 그 이 그다음에 큰아들 조현준 사장 뭐 해가지고 수천억대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은 거의 한 8천억대의 횡령 배임 뭐 여러 가지 조세 포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야, 우리가 8천만 원만 해 먹어도 진짜 많이 해 먹었다 이런. 8천만 원이요? 800만 원? 80만 원? 8만 원? 8천 원. 아이 네. 진짜. 아, 정말 근데, 근데 하여튼 검찰이 얼마요? 기소한 건데 야, 예, 그 정도- 8천억? 네. 그런데 이제 1심 재판에서는 그 부분이 뭐 다 인정되지는 않고 네. 하여튼 그 조성래 회장이 1심에서는 1,358억의 탈세 혐의가 인정이 돼서 유죄 인정받았어요. 유죄 판결이 나가지고 네. 3년 징역에 그런데 법정 구속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건강이 안 좋다. 그때 휠체어 타고 또 들어가셨잖아요. 또 재벌 총수들은 왜 법정 앞에만 가면 건강이 안 좋아져 진짜. 그러니까 예? 그래서 휠체어 안 타는 사람이 없어 진짜. 그것도 이건희 회장이 맨 먼저 끊으시더니 다 따라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유행이야? 패션이야? 다 따라. 휠체어 패션. 그래서 그 드라마 그 네. 재벌 그 드라마나 네, 영화에서도 그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인용. 그 영화 내부자들에도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맨날. 그냥 그렇죠. 똑같이 인용. 그게 현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맞아요, 드라마나 맞아요. 영화나 다 네. 현실을 반영하는 그렇죠. 거니까 요새는 영화 보면서 참, 저거보다 현실이 더 더러워. 그런 얘기를 하게 된다니까요. 맞아요. 하여튼 조성래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징역 3년에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는 이것도 문제였다가 좀 2심 항소를 했는데 네. 근데 이렇게 유죄 판결 받고 건강도 안 좋은 이분이 네. 이번에 주 효성의 이사로 선임 안건 올라왔어요. 아니 건강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해 일을? 그러니까 쉬어야지. 그러니까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안건 올리는 것도 참 도덕적으로도 문제지만 아니 너무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 가서는 건강이 안 좋은데 법정 구속 면해달라 하고 회사에 와서는 나 건강 괜찮으니까 이래도 된다고 이사 그러고? 이래 된다고 하고 뭐야 반신반인이야? 아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 그 국가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상식에 준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일반 사람들이 들어서 이해가 된다. 네.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게 통용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이 경우는 법원 가서는 나 아파요. 법정 구속 안 돼요. 그리고 회사 가서는 나 멀쩡하니까 일할 수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데 아들은 어쩌겠어요. 그 아들도 더 웃겨요. 아들이 더 웃겨요? 아들도 조현준 사장인데 네. 이분도 같이 이제 재판을 받고 있죠. 큰아들. 네. 큰아들. 그래서 이분은 큰아들은 횡령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횡령으로. 예. 근데 횡령 또 질이 또 안 좋아. 횡령 내용이. 황희영의 질이 회사 뭐예요? 법인카드로 네,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다 걸렸는데 네. 그 내용이 네. 법인카드 가지고 저기 강남 그 유흥주점 우리는 별로 영화 같은 데서만 볼 수 있는 네, 그런 네. 그
룸살롱 같은 데서 막 수천만 원씩을 결제하고 다니는 거예요. 유아인이 아, 먹던 그런 아, 시집? 그렇지. 유아인이 연예인들하고 먹던 아, 그 그렇죠, 영화에 그렇죠, 나오는 그렇죠. 그런 장면? 그렇죠. 어, 그 장면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양반이 그런 데를 갔다. 그렇지. 그리고 뭐 다이아몬드 사는데 돈 쭉쭉 긁고, 어. 그막 귀금속 사서 뿌리고. 뭐, 아니 누가 영화에서? 아니. 아, 이 양반이 직접? 네. 조현준 사장이? 어머. 이것들이 법원에서 다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도 자백을 했어, 인정했어요. 그래서 횡령죄를 그러니까 인정. 내가 조현준 사장이 강남의 고가 유흥주점 술집에서 수천만 원 썼고 다이아 반지 김중배야. 다이아 반지 네. 귀금속 사는데 맘대로 네. 썼고 스포츠 레저 용품 막- 맘대로 썼고 네. 이거를 다 법원에서 인정을 했단 말이죠. 네. 재판 과정에서. 네. 그분이 효성그룹 이끌어요? 네. 이번 주총 이사로 또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 효성의 이 이사회 10명인데요. 네. 아버지, 큰아들, 셋째 아들이 다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네. 그 가신 그룹들 다 채워져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이사회가 다 이제 과반수 넘어가면 다 통과되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다 채워져 있으니. 이렇게 총수 일가하고 가신그룹이 싹 다 이사회를 네. 장악하고 있으니 그렇죠. 이 회사가 제대로 그러니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효성그룹이면 우리나라 30대 그룹 안에 있는 그래도 대기업인데 그럼요. 주식회사에 상장돼 있는 이 회사에 이 이사회 멤버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멤버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시 또 이사회에 올라와 이사 선임해달라고 또 주총에 안고 올라오는 그리고 또 이것이 또 30분에 똥똥똥하고 또 통과가 되는 이거는 정말 참 문제가 심각하죠. 이 대목에서 영어 한마디 쓰고 싶네요. 영어? 네. 영어. 영어. 모랄 해저드. 네. 도덕적 해이. 네. 야, 이제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 집에 아버지하고 큰아들하고 싸운 둘째가 있죠. 둘째 아들 있잖아요. 둘째가 변호사. 그렇죠. 호주에 왜 애보로 간 네, 네. 육아 때문에 그렇죠. 바쁘다는 그 네. 변호사 아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그 됐어요? 둘째가 그래서 네. 이런 행태를 다 보고 옆에서 예. 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형하고 싸우고 아버지하고 싸우고 소송했잖아요. 그러다 소송하고 그러다가 네. 결국은 자기는 못하겠다고 이제 사실상 형과 아버지와 사실상 뭐 의절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래도 아버지와 형제지간인데 여하튼 그러면서 그룹을 떠났죠. 자기는 여기선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런 그룹은 안 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네. 다 처분하고 떠났죠. 그렇군요. 네. 참. 참 그래서 또 이 둘째에 대해서 이제 둘째가 그 아버지와 아들 상대로 이런 부분들을 또 검찰가 또 진술도 하고 예. 그래가지고 또 재계에서 아버지하고 형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거기 이제 그래요. 제일 자세하게 옆에서 봤으니까 네. 그래서 글쎄요. 그런데 또 재계 또 3세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아들이 또 아버지 상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냐. 또 일부 또 경제 매체들 또 경제지들은 그 둘째를 약간 또 페르나시오 식으로 또 뭐 이상한 또 보도를 또 하기도 했고요. 글쎄요. 하여튼 뭐 그 둘째 공금횡령하고 이걸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건 만약에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공금횡령을 했어요. 근데 제 자식이 엄마가 공금횡령했다고 검찰에 가서 만약에 이제 고소를 했다고 쳐요.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 그럼요. 그죠? 그거는 참 그게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한 자식이 그래 내가 애를 잘 키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페류나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참 그랬대잖아요. 조성료 회장이 그래서 그 둘째 아들 태워놓고 네가 어찌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막 큰 소리 치고 아버지가 난리를 치고 혼내시고 그러면 아들이 이래야지. 아버지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비슷하게 말했대요? 네. 진짜?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딱 두 어절로 음절로 나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네. 두 음절로 네. 나가. 짧아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참 그 우리 직장인들은 그래요. 회사에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뭐 단돈 얼마라도 네. 횡령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잘리잖아요. 그렇죠. 예? 직원들은 바로 잘립니다. 네. 뭐 오래 남아 있을 그리고 바로 검찰로 기소가 돼가지고 그럼요. 사법 처리 받죠. 형사처벌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몇백억, 몇십억. 아까 얼마? 천 몇백억. 네. 전체는 8천억인데 네. 그 중에서 그래도 몇천억. 1,300억 이상이었던 탈세가 혐의가 인정이 됐고요. 근데 그런데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이런 그 재벌 총수의 일가들 이런 게 물론 조씨 일가들이 뭐 다 똑같냐 뭐 그렇게 뭐 일반화시키거나 네. 모든 재벌 오너 일가들이 다 이렇다라고 할 수는 또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나라 이 재벌 총수 일가들이 했던 그 행태들 네. 굳이 뭐 효성그룹뿐만이 아니라 뭐 이 배임 횡령 이것은 없는 지금 10대 그룹이 안 걸려 있는 그룹이 없을 정도로 다 있잖아요. 지금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본 그 더군다나 요즘 그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4세로 넘어갔습니다만 네. 지금 3세와 4세로 경영이 이렇게 넘어가는 이 와중에 이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그 기업을 물려받거나 또 이런 식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뭐 이런 도덕적으로 도저히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 회사의 또 최고 위층에서 회사를 주물딱주물딱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또 인사권과 그 회사의 뭐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과연 진짜 올바른 것인지 이거는 정말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뭐 그렇지 않습니까? SK 최태원 회장도 유치장에서 옥중 경영을 계속 했고 네. 유죄 판결 나도 병원에 가 있고 뭐 굳이 뭐 여기 뭐 효성 회장뿐만 아니라 지금 뭐 CJ 회장도 마찬가지 병원에 계시고 이재현 회장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뭐 옛날에 그 대한항공의 뭐 조현아 부사장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볼 때도 그렇고 우리 그 아까 말씀인 뭐 우리 그냥 회사원들도 단돈 뭐 10만 원, 만 원 뭐 잘못 썼다가는 진짜 그냥 옷 벗고 회사 그만두고 그렇죠. 그냥 잘리고 이러는데 이런 단지 그 재벌 오너의 일가라는 아버지가 회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의 모든 어떤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동들이 마치 합리화되고 정당화되고 돈 많은 변호사들 잘 써가지고 옥중에서도 편하게 계시는 그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이런 거 정치가 법제화 해야 되는 거죠. 민의의 그렇죠. 정당인 네. 국회에서 네네. 이런 거 있을 수 없도록 왜 다 병원에 갑니까? 다 똑같이 그 구금시설로 가야죠. 그럼요. 구금시설로 가서 똑같이 다른 그 형량을 받은 사람들하고 동일한 네. 잣대로 똑같이 해야죠. 그렇죠. 그런 거 없이 맨날 뭐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으니까 이런 그 잘못이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삼성 그렇게 했대? 그럼 우리도 뭐 효성이 그렇게 했대? 그럼 우리도 그러니까 뭐 삼성의 전례가 있으니까 효성도 그냥 넘어가고 다른 기업도 그냥 넘어가고 뭐 이런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패한 거죠. 네네. 전반적으로 부패하고 부조리하고 부정하고 결국에는 정의가 없는 나라다. 이거를 만천하에 알리는 거라고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 오죽했으면 그렇게 해서 뭐 실형이 법원에서 너 정말 문제가 있다 가지고 실형을 확정을 하더라도 그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권에 또 사면해 줍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옛날 이명박 대통령 이건희 회장 원포인트 사면 전무후무한 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사면해버리면 다 또 그 자체가 또 없어지잖아요. 뭐 얘기하면 경제 활성화한 다음에 그 얘기하면 뭐 기업인들 만나 얘기하면 그 사면 복권 됐잖아. 그래가지고 퉁치고 넘어가. 그러면 안 되죠. 정말 그렇게 되면 그 뭐 일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법의 형평성이나 그런 제대로 이렇게 범죄했던 법이라는 게 왜 있고 사법당국 왜 있습니까? 네. 그 범죄 이런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엄중한 뭐 처벌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일반 사람 봐서 저렇게 해서는 정말로 큰 처벌을 받고 인신을 구속당하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되게 힘들겠구나라고 네. 느껴야 되는데 재벌 총수들은 그렇게 해도 잘 가지도 않지만 설령 정말로 드러나가지고 구치소 가더라도 특별대우 받고 나와서도 또 회사 다니는데 전혀 문제 없고 또 사면 복권 다 해주고 그러니까 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법과 사법 정의가 제대로 서고 그리고 정치가 법률로 네. 이런 행태들을 더 이상 반복하지 못하도록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에 대선 후보 때 그렇게 하겠다고 공약도 하셨어요. 네.
뭐 됐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걱정입니다. 이런 그 해외의 경우에는 미국은 그렇잖아요. 어마어마 조세 포탈범에 대해서는 그럼요. 어마어마한 정말 뭐 몇백 배가 넘는 방식. 그러니까 그냥 망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맞습니다. 재기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네. 버리잖아요. 네. 한 번 그런 그 조세 포탈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약간 뭐 다른 경우긴 하지만 엔론 사태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그 엔론 기업 그 부정한 그 혜택으로 해가지고 그 회사 망했잖아요. 네. 그거 되게 큰 회사고 그러니까요. 그 글로벌 회사인데 그 회계 부정으로 인해 가지고 아예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CEO도 거의 징역형을 뭐 우리로 따지면 거의 무기징역에 가까운 100년 뭐 형 이런 거 그러니까 있잖아요. 100년형 네, 이렇잖아요. 네. 그리고 가명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서야 네. 그런 것들이 제대로 보여줘야 그 기업인들도 제대로 된 그 주주를 위한 내지는 그 소비자를 위한 내지는 그 기업에 같이 일하고 있는 종업원 노동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경영을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요. 않고서는 뭐 제대로.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맨날 금융당국에서 뭐 어떤 기업에 대해서 뭐 제재하고 그다음에 뭐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내려도 또 언론도 뭐 그때 또 비판하고 하면 또 이 사람들은 그때만 살짝 피하고 끝나면 된다라는 식으로 맨날 이렇게 반복될 바에는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 제도적으로 이 상법을 약간이라도 좀 현행 상법에 또 이런 구멍이 있대요. 네. 상법을 약간 고쳐서라도 이사의 그 자격 제한을 규정을 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 그 뭐 우리가 뭐 취업 제한 규정 두는 듯이 네. 물론 그거 해도 뭐 또 갈 사람들 다 갑니다만 이사들도 기업들의 이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자격 제한을 규정을 둬가지고 상법상 우리가 제도적으로 네.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영국에서 유럽연합에서 이런 이사 자격 제한법이라는 게 있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해가지고 이번에 뭐 총선 때 뭐 의원님들 많이 나와서 뭐 여러 가지 공약들 하시는데 좀 이런 공약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경제민주화 됐든 뭐 이런 재벌개혁이 됐든 하여튼 이런 어떤 불평등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국회에 들어가서 입법 내지 이런 것들을 좀 공약을 좀 내세우시고 이런 것들 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엄격한 법 집행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민적 피해를 만든 재벌 오너 기업들에 대해서 그냥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그냥 뭐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해버리고 이거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입이 아파요. 이제 그만 얘기하고 싶어. 그잖아. 네, 비즈니스 프렌들리 하고 싶어. 아까 네? 회장님 말씀처럼 네, 나가. 아, 이런 사람들 진짜. 좀 이사회에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좀 나가, 지구에서 좀 나가. 나가. 아, 저 도올 선생님이 그랬어요. 까지시라고. 이제 좀 까죠. 아, 정말 이런 분들이 좀 없어지셔야 네. 저희가 좀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김종철 부장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점심 시간인데요. 아, 우리도 그러네요. 밥 먹으러 갑시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